안녕하십니까. 국립원의 국작과학원 과수기초기관과 포도연구실에서 포도 6종 하고 있는 임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꼭 심시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를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보니 이렇게 소개까지 하는데 그러면 좀 쉬워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품종에 대해서는 로봇 판매하시는 데에서는 보통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심으시면 수확이 빠르고 깔이 잘 들고 당도도 막 다른 것들이랑 다르고 이런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사실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시면 사실 이게 뭐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 애프터 서비스까지는 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품종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재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전소 박사님께서 본인은 재배밖에 해줄 얘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품종이 어떻게 육성되었고 현재까지 농가에 어떻게 심겨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한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마 저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손 드셔도 돼요.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최대한 긴 시간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은 다 해결하시고, 씹으실 말도 결정하시고 가시는 걸로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품종들이 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코코보를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보는 저희가 2023년에 최종 선발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선발하고 돌아오에 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농가에서 그때 심으셨으면 2년이면 이제 완전 무목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현장 선거하는 농가는 4회 정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맛있는 손들 일찍 보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목 상태를 좀 보시는 거다. 혹시 지금 본인 밭에 코코볼이 심겨져 있으신 경우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용감하게 또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심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품종 숨기는 전수 기준으로 9월 중순으로 보고 있고요. 샤이닝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바이크는 10g 정도, 가방주는 500g인데, 가방주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일단 다 정리하시고 소비구매를 만드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500g 써놓은 거는 저게 500g짜리가 달리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 품종의 특성이 잘 살도록 재배하시기 위해서는 소비구매는 500g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보통 한 700g 정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씨가 있는 품종이라서 샤인머스켓처럼 생각하실 때 지그레진 처리하셔야 씨 없어지고요. 껍질이 얇고 아삭한 자흑색 포도라는 부분에 제가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코코볼의 가장 큰 장점이 껍질이 얇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샤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량이 증가했던 가격 품질이 좀 떨어지는 농가에서도 많이 수확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보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과피 껍질이 좀 거슬리나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품종을 육성할 때 껍질이 좀 얇은 애를 개발해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코볼을 딱 떠올리시면 껍질이 좀 얇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게, 코코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도 애기들 먹는 우유에 퍼먹는 시리얼 코코볼 같은 그런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름을 코코볼로 지은 거거든요. 코코볼이라는 이름이 약간 울퉁불퉁한 건데, 그 말인즉슨 얘가 껍질 자체가 얇기 때문에 다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게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특징이고요. 껍질이 얇다고 하면 당연히 터지겠네
자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수학기 열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열과가 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품종 자체가 즙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즙이 많으면 하나만 터져도 사실 그 주변이 옴팡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즙이 많지 않으면 거기가 좀 찢어지고 깨져도 그거 따내면 사실 조금 속이를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두 번째 생명 특성은 바다장과시 착색 불량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신초당 한 송이만 가시고 한 500g 정도 해주세요, 500g 정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유목기를 지나고 나면 신초당 한 2송이씩 달리는 경우도 있고, 원체 송이가 더 커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있는 그대로 다 가시면 색깔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여기 처음에 설명했던 색깔했는데 뒤에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냥 달리는 대로 달았을 때 색깔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 없애기 위해서 생장조정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3년도 수화다 보니까 사실 과수는 1년에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장조정제 실험을 한 번, 두 번, 몇 번 못 해봤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몇몇 농가에서 키우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농도로 막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샤인 그 댁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시기도 하고, 난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해서 다르게 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상주에 있는 농가를 한 군데 들렀다가 왔는데, 그 사장님은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또 다르게 처리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과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실험한 바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 2차 지벨린 12.5. 기존에 25 정도 치시거든요. 그거 반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충분히 25만큼 터져요. 12.5인데 거기다 풀려서 섞지 마시고 그냥 처리하시라고. 코코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마네 스위트라는 용품종과 플랜시드리스를 교배한 품종입니다. 시마네 스위트는 알 자체가 좀 굵어요. 시마네 스위트의 엄마는 머스테토 알렉산드리아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약간 머스테토처럼 좀 진한 씨 있는 포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리자마트를 교배한 거고, 리자마트 되게 알이 굵은 그런 특성들을 밀려받아서 지금 코코볼의 특성이 나타난 건데, 시마네 스위트는 신맛과 떫은 맛이 적긴 하지만 열과 발생이 좀 많은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아까로스 플레이스텔리스는 이제 과육이 아삭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물려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육 특성은 저희가 23년도에 출원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저희 포장에서 습기나 과육중, 당도, 산소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크게 변화 없이 과육중은 10g 정도, 당도는 18에서 19, 그리고 산화량은 0. 산화량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실 색깔 보면 당이 좀 덜 올라서도 산이 없다 보니까 먹을만 한데라고 생각하시면 더 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사안은 그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과육 경도, 인장 강도 이런 말 써주는데 뭔 소리지 싶으실 텐데, 과육 경도는 얼마나 간단한지, 딱 씹었을 때 이가 얼마나 먹히는지, 저희가 저걸 체크할 때 턴칠 같은 걸로 쭉 찔 때 드는 힘 같은 걸 측정하고, 샤인머스켓보다 2배 정도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느꼈을 때 2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가 느꼈을 때 2배라고 생각하시면, 인장 강도는 줄기에서 알이 떨어지는 데 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송이를 들어가지고 딱 흔들면 사실 거북은 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에 떨어졌고, 들어서 흔들면 막 뚜뚜뚜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택배로도 포도를, 지금도 택배로도 포도를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수출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저 줄기에서 포도 알이 떨어지는 데 드는 힘인데, 저희가 저것도 측정을 기계로 하고 있는데, 코볼이 그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특성은 바람이 만들기 습기 다 샤이닝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바람이 조금 늦은 영향이 있고, 키우시다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 왜 이렇게 순이 좀 늦게, 더디게 나오지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 겨울 넘어갈 때, 등승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품종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심은 밭에 코코볼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년차 때 거의 송이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품종 특성상 유목에 거의 송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품종 개발할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막 뭔가를 심다 보니까 아 이제 2년차니까 좀 달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달리네 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2년차 때는 잘 안 달리는구나 라고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전까지 조사한 바로는 뭐 2년차에서 0.6송이 달린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차이 편차가 좀 있어서 아 2년차 때 너무 안 달리고 3년차 때 과연 달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3년차에는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2년차 때 원래 그렇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한성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그 등수이 좀 늦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줄기가 계속 초록색이에요. 이게 보면 갈색으로 안 변하지 싶을 때가 또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내한성을 계속 걱정을 하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하는 바로는 그냥 거봉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등수 자체가 좀 늦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더 주의 깊게 보긴 할 텐데 지금 거봉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재배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코코볼의 과일 특성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껍질이 얇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요. 근데 이제 재배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내세워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과립병이라고 써놓으니까 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송이에서 알까지의 그 줄기가 좀 길어요. 보시면 여기를 좀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알속기를 사실 지브렐린 단용으로 하시면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한 송이에 한 몇 알만 따내시면 되고 이제 덩크리 같은 걸 섞으시면 이제 좀 더 줄기가 딱 올라붙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 아마 얘를 심으신다고 하셔도 집에 있는 샤인머스켓을 다 베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샤인머스켓 다 처리하시고 알속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들여다봐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뭐 밀착되지도 않고 이게 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뭐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라고 찾고 있는데 이렇게 전복을 하는 경우에 대부 현상이 좀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묘목을 어디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순목묘를 구입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브렐린 처리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덩크리 치면 더 알이 커질 텐데 왜 굳이 지브렐린만 단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1, 2차 다 지브렐린만 처리했을 때 알이 이 정도였는데 이게 똑같은 시기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1, 2차 다 지브렐린이랑 덩크리를 섞어서 처리했더니 이렇게 송이가 좀 더 이렇게 딱 붙긴 하는데 알이 좀 더디게 크고 좀 많이 크지 않는 양상을 조금 보이기는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물론 송이를 볼 때 딱 그 송이만 볼 게 아니라 걔가 달리는 신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덩크리나 풀멘트를 섞었을 때 파격적으로 지브렐린의 신호보다 커지거나 하는 편은 아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제가 오늘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전에 산을 가니까 덩크리를 치기 굉장히 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덩크리 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덩크리 치는 게 괜찮네 싶어가지고 일단 만약에 덩크리를 치셔서 예쁜 송이를 만드시려거든 1차 때는 덩크리를 섞어서 치셔도 되는데 2차 때는 덩크리를 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고요. 혹시 뭐가 또 바뀌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심으셔도 몇 년 걸리실 테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처리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줄기가 길다는 게 이렇게 달달 관계별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알속기 아예 안 한 건 알속기 친구라서 알속기가 좀 들어간 거예요. 지벨린 처리 아예 안 하고 그냥 키우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검은색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에 뽑았을 때 색깔이 이랬어요. 보라색이랑 갈색이 약간 섞인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특성으로 품종을 뽑았었는데 이제 농가에서 이제 양도 조금 조절하시고 송이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키우시면서 갑자기 색감을 찌는 거예요. 코볼이에요? 이랬는데 그래서 원래 막 선착색이라든지 막 저희 캠벨이나 거북 보면 파랗게 까만 게 있고 보랏빛이나 붉은색이었다가 까매지는 게 있잖아요. 얘는 파랗게 까만 색상은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장도전을 무처리하면 사실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키우는데 그냥 너슬너슬한 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벨린 처리를 하면 이제 좀 모양을 잡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찍어온 사진 중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미리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열반은 없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거고, 이런 거라서 사실 뭐 열반 없는 품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돌듯이 토네이도 돌듯이 이렇게 미세열과 발생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껍질이 얇고 발육이 단단한 품종에서 약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열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를 따지면 이 가장 아래 꼭지에서 이렇게 벌어지듯이 나는 양상이 좀 있고, 이 측면이 이렇게 깨지듯이 나는 양상, 이게 열과 양상인데, 이렇게 이 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 굳이 열과 나는 거 찾아가지고 한 이렇게 딱 4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게 강도가 오르고 사실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막 공중 습도가 올라가면 사실 열과가 오는 포도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의사항은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혹시라도 공중 깠는데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1도 없더니, 이런 일이 하나도 없더니 이렇게 열과 나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밭은 조금 잎이 많이 좀 탔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품종이든 뭐 어땠냐면은 이게 저희가 엽서가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는데, 이 품종 자체의 특성이 잎이 좀 작아요. 마디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 밭도 뭐 잎을 이미 16장 뭐 이렇게 받아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일부 타도 지금 과일이 있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갑자기 엽서가 샤이는 괜찮은데 갑자기 얘는 왜 이렇게 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잎 자체가 밑에 털이 있거나 좀 두꺼운 그런 품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엽서가 좀 더 있는 편이다. 그건 말씀드리고요. 안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이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심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아마 농가에서 재배하셔가지고 이게 수확물이 나올 때쯤에는 저희 최대한 이게 좀 판매처가 갖추어진 상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집에 소량 심으셔가지고 상태를 조금 보시고 늘리시기를 최대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당근도 뭐 900평, 뭐 350주, 뭐 450주 막 이렇게 심으신 데들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괜찮으려나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분들이 판매처 찾으시고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과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더크리를 넣는 편이 조금 근데 지금 아까 그 열과 양상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집이 1차 때 지베렐린이랑 더크리 섞어서 쳤고 2차 때는 지베렐린만 친 집이고, 저희 포장이 이번에 더크리를 거의 많이 안 섞어서 쳤는데 열과는 비슷했어요. 사실 더크리를 이게 잡아주는 힘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두꺼워진다고 해서 이걸 잡아주는 게 아니게, 보시면 깨지는 양상이 껍질만 깨진 게 아니라 과육까지 함께 이렇게 벌어진 양상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크리를 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다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더크리를 섞어 치면 과피가 좀 두꺼워지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장점이거든요. 이 품종의 최대 장점이 껍질이 얇은 거였는데 더크리를 치면 조금 장점이 붙인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그냥 지배를 이만 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조금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더크리를 좀 우리 밭은 좀 불안해서 더크리를 섞어 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섞어 치시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해보시는 거는 만류할 수 없죠. 모양이 엉덩이가 들어가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야 사실 게으름이 그지 없어가지고 저희 포장이 좀 커가지고 큰데 저희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알숙기 할 때 정말 머리를 치셔요. 아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있으면은 가위도 못 넣을 텐데 손도 못 넣을 텐데 싶을 정도로 알숙기 고민이 커서 저희는 사실 알숙기를 좀 덜 하는 방향으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이렇게 하시면 알숙기 덜 해도 돼요. 저희도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농가에서는 대부분 덩크리를 이렇게 섞어서 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 모양, 일단은 지베레리만 반영을 치면 분명히 이게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 비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 조금씩 꽉 안 채워지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베레리 반영을 하면 저희 송이가 되게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이제 저희야, 선생님 이거는 일손을 최대한 걸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버크리를 해놓은 게 당연히 송이가 더 훨씬 딱 꽉 찬 예쁜 원추 모양이 딱 나오기는 하고요. 근데 이 버크리 농도를 지금 저희는 그냥 2.5로 쳤어요. 그래서 아마 버크리 농도를 조금 낮추면 아마 조금 더 상태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선생님 말씀을 받잡아 내년도에 뽑힐 때 한번 처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버크리 농도에 따라서 알 사이즈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고 왜냐면 넣고 안 넣고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크리를 좀 넣어서 모양을 예쁘게 잡거나 그리고 포도 알 모양 근데 알 모양은 사실 지베렐린 단용보다 좀 더 지베렐린 단용은 좀 더 길쭉한 느낌이고 버크리는 좀 더 타원이 덜한 느낌은 있는데 엉덩이 들어가는 이 배꼽 부분 들어가는 양상도 덩크리 친 게 좀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자 정도의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플러스 신초가 얼마나 수세가 센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덩크리 치셔야 모양이 예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송이 모양 자체는 덩크리 치신 게 예쁜 건 맞다. 근데 알숙기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잠깐 설명 중에 송이치기 쭉 늘어나고 알속이 노동력을 줄였습니다. 네. 요걸 다른 쪽에서 해석을 하자면 재배상에 사선 미비점이 왔을 때 캠벨포도 꽃들이 오듯이 포도가 선돌게 달릴 그런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성긴 게 조금 양상이 다른데 꽃이 처음에 왔다가 그렇게 수분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보통 화진 왔거나 뭐 이렇게 수세 세거나 뭐 이러면 이제 꽃이 다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꽃더리가 심한 편은 아니고 원래 자체가 그냥 무슨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는 친구처럼 쭉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축 자체가 늘어나는 거지 달린 꽃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냥 단용만 치니까 조금씩 이렇게 성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덩크리를 치시는 게 모양을 잡기에는 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빈대거. 근데 이게 있었던 꽃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예 그 자리에 진짜 아예 그냥 꽃이나 줄기가 아예 안 만들어져요. 축을 보시면 만들어졌다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성이 보시면 좀 뭔 소리 하는 건지 조금 더 감이 잡으시고. 시를 넣기 위해서 몇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올해 스트랩토마이신 넣은 버전, 안 넣은 버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미리 친 건 아니고 1차 처리 때 섞어서 쳤는데 스트랩토마이신 안 넣어도 만개기 잘 맞추시면 사실 씨는 잘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남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시면 스트랩토마이신을 미리 치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저희처럼 1차 때 섞어 치시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꽃피기 한 2주 전 아니면 그 대게 첫 번째 꽃 폈을 때 스트랩토마이신 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쯤 그냥 치시고 그러고 나서 지베렐린 처리하시면 완벽하게 씨가 없어지는데 이게 만개를 잘 안 맞췄을 때 씨가 생기는지는 저희가 올해 과일 다 이렇게 잘라보고 종자 몇 개를 세봐야 알겠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스트레스만레이션 처리하지 않아도 만개기만 잘 맞추면 실은 잘 없어지는 편입니다. 이 정도. 네. 저희도 올해는 그냥 둘은 거의 다 폈을 때 처리했고요. 밑에까지 다 폈을 때 처리를 했고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한 20% 정도 덜 폈을 때 처리한 것들도 있긴 한데, 올해 이제 과일을 잘라봐서, 80% 정도 폈을 때 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게 되면, 그거는 선생님 꼭 시기 좀 지나더라도 다 폈을 때 쳐주세요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올해 여러 번 처리를 해놨는데 그 과실의 최종 참고를 아직 특성조사를 끝마치지 못해서 죄송하게도 완전한 답을 아직 드리지는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는 올해 저희가 쳤을 때는 만개를 괜찮고 그거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80%때 쳐도 되냐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는 어디 녹화하고 저희 연구실에 내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얼마든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어차피 답을 못 드리니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점은 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꽃이 피면은 그거를 다 따서 따로따로 교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는 거.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우리 박사님 박수 한번 주시고. 다음은 빨간색 포도를 위주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수용 연구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포도 뭐 레드클라렌이라든가 루비 스위트, 골드 스위트를 만드신 우리 권민경과 한의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노기술원의 권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일이 있어가지고 칠곡에 갔다가 또 영천으로 또 막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명준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식품종을 하시면 선택하실 때 제일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재배 기술이 이제 완전하게 샤인머스켓처럼 보급이 안 돼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만 문제. 이게 가장 식품종 하시는 분들이 한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클라레도 결론이 있다고 이제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식품종 잘 모르거든요. 소비자들은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이 식품종을 이렇게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판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종을 선택하실 때는 재배 품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레드클라렛은 좀 이제 보급이 된 게 한 5년새까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수출도 하고 지금 백화점 홍보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오늘 되게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중앙청가에 저희가 레드클라렛에서 이제 3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경매를 보고 있는데 이제 레드클라렛 이제 코드도 받았고요. 이제 레드클라렛이 70에 이제 쫙 넘습니다. 가격이. 근데 기타 품종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코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조금 그 중앙청가에서 최고 가격을 오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품종이 나가서 이게 샤인머스켓보다 좋은 가격을 받기가 참 힘든데 오늘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하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육종가의 이전에는 이제 농가분들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려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또 희망을 많이 가져봅니다. 근데 이 식품종 재배하시면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재배 기술이 저희도 재배 매뉴얼을 지금 강의도 드리고 책자도 발급을 해서 드리지만 이게 그 재배 매뉴얼이 바뀔 때가 또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또 에러점이 자꾸 생기다 보면 또 흠뻑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혼돈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배하실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재배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드클라렌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엄마 아버지가 베니바라드하고 샤이머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자랑서는 샤이머스켓의 그 전체적인 이제 자랑서하고 비슷한데 이 수세가 굉장히 이 레드클라렌 품종도 굉장히 셉니다. 근데 처음에 딱 심으신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수세가 세다하는 내일분들이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차쯤 되면 내가 한번 세력을 받기 시작하면 굵기도 굵지만은 별가지로 엄청 크게 굵고 나가면서 초기 생명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적색 품종, 이런 착색계 품종을 선택하시면 이게 수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착색하고 당도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육성하는 품종들이 보통 보면 대부분 이제 샤인이 이제 아버지로 들어가 있고 엄마가 이 유럽종입니다. 그러니까 교잡종하고 유럽종하고 같이 교배를 했기 때문에 더 유럽종이 조금 더 샤이머스켓보다는 가까이 더 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더 수세가 더 세요. 그래서 이 수세 관리가 샤인보다는 더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수세 관리 어떻게 해요? 그거 중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답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농장의 환경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토양이라든지 전반적인 재배 환경이 따라 워낙 농장마다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 보시니까 이렇게 팀을 놓으시고 열심히 조금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좀 에너지를 투입시켜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보통 식품종 심어 놓으시고 에너지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샤인도 물론 중요한 내용의 소득원이지만 샤인의 에너지만큼 이 식품종은 조금 써주셔야지 애들이 조금 정착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적색이면서 약간 적색이라보다는 진적색에 가깝습니다. 가깝고요. 모지에서는 저희가 9월 상중순 정도 추석 전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립과 착망이 잘 되는 분상성 품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수세가 세지만은 꽃은 잘 물고 나옵니다. 대부분 2송이 정도를 안 물고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좀 꽃돌이 현상이 그렇게 이상도가 와가지고 막 좋은이 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꽃돌이도 많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식품종을 사시면 석상묘, 토품 묘목을 많이 사시죠. 토품 묘목은 너무 일찍 심으시면 안 돼요. 한 5월달, 6월달 정도 돼서 심으셔야 되고요. 그 주간 거리는 우리 수세가 세기 때문에 4m 이상은 주간 나무반 거리는 좀 띄워주시면 좋고 대목은 저희가 상목 재배를 하시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목 재배를 권해드리는데 가장 수세가 약하고 이제 조금 해가 갈수록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불러하는 대목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목을 구입을 하실 때는 불러하는 대목이 다시 전목매를 구입하시면
부분들은 우리 여기 신기록 원장님께서 대량 일자형 재배를 여기 잘 해놓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게 웨이크만 하시고 V자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높게 올려가지고 대량 일자형 가실 부분에서는 사선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꺾어주시는 게 세력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착색도 유도시키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레드클라렛은 초기 생장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초기 생장이 빨라서 그것을 계속 놔둬버리면요, 알적으로 비대가 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에 잘못 관리하시면 알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좀 많이 받거든요. 레드클라렛 왜 이렇게 알이 작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초기 수면을 조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초기 때 우리가 세력을 올리셔 버리면요, 이게 알로 가는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가시 디레이션이 조금 불리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량 일자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요. 바람부터 저기 신장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잘 합니다. 그래서 절반 길이는 이게 베니바라드 엄마 피가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차이는 좀 열심하죠. 절반이 좀 빠지는 품종인데 비해서 야는 좀 짜리몽땅하게 올라가는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굵어요. 굵으면서 짜리몽땅하게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강조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설을 이거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웬만하면 아끼세요. 근데 아끼라고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주 하시려면 완전히 부숙된, 질소기가 좀 낮은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넣어주시고요. 안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얘가 자기 영양 생명적으로 다 보내버려요. 양분을. 그 양분이 이쪽으로 가일 쪽으로 가야지만이 착색도 시키고 알도 비대가 되고 당도도 올리잖아요. 근데 지가 크는 대로 다 가버리면 얘가 착색이 일단 안 돼요. 착색되더라도. 우리는 샤인머스켓은 색깔을 안 내도 있는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착색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당도도 올려야 되고 착색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당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색깔 내는 것도 강화성을 해서 당분이 대당체피드 안토시아닌이라는 것도 그래서 당이 착색을 시켜야 되고 당도도 올려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커는 쪽으로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비매관리 특히 착색된 품종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잘라내는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이제 물관리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관리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주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토양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농가분들 실전 농가분들 가서 주소를 받아가 저도 흑토람에 들어가 봅니다. 흑토람이라는 지능청에서 만든 토양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소를 치면 그게 정보가 쫙 나옵니다. 내 토양 정보가. 근데 그걸 보고 저도 판단해보고 다 틀려요. 토양이 농가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 주라는 말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도에서는 세일 관리의 감수 방법을 보시면서 이 바람부터 우리가 야기까지는 최대한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주시면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적당하게 주셔야 되는데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 적당하게라는 게 좀 어렵죠. 이때 제일 물 양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이때 물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간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무조건 못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샤인도 이때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요. 하우스 재배한 농가들 보면 잎이 다 찌그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 관리를 생육 단계 중에서도 가장 적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되거든요. 쪼글쪼글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 되면요 물만 나요. 그래서 수학기 때는 물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가 보시기는 제일 좋아요. 그 센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기는 하더라고요. 빼나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는 물을 주나 우리가 안 줬을 때는 큰 변동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토양 수분 장색에 이게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조금만 넣으시고요. 내 농장에 내가 물을 주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토양을 건조하다 해가지고 계속 바짝 말리지 마시고요. 한번 파보세요. 이렇게 파보시면요. 의외로 물이 있어요. 우리가 끝이 자꾸 이제 이게 나가니까 건조해진다, 바람 불고 이러니까 배짱 마르니까 물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월 조그만 사월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보면 요런 가보면 물이 의외로 있어요. 장면계를 가지고 그때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클수록 조금 어렵죠. 마이너스를 클수록 건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건조하다. 숫자가 작을수록 습하다. 그럼 완전 물로 다 채워졌다 하면은 제로겠죠. 점점 물을 안 주면 이제 숫자가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건 사이먼 스케일 기준으로 제가 조금 외워봤습니다. 우리가 사이먼 스케일 토양 수분 장력계를 외워가지고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람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5, 레드클라렛은 한 40까지 떨어뜨려도 되더라고요. 한 40까지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기에는 물을 한 10에서 한 15, 20 정도 사이에서 내 농장에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좀 파보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 다 됐을 때도 한 마이너스 45에서 50% 아주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시면 물 관리는 정성은 아니고 그러면서 내 위에 나무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송이는 순간 호이 한 3cm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좋고요. 이게 보송이가 흰새우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샤인도 가수가 크죠? 길면서 이렇게 크죠? 근데 이 레드클라렛은 더 큽니다. 더 길고 더 커요. 그래서 이게 힘이 좋다 보니까 가수가 근데 막 휘어요. 그러니까 1차 처리만 나오면 쭉 돼지꼬리로 말려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힘이 센 품종이기 때문에 하고 보면 껍데기가 많이 없는 대신에 껍데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나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속기 하시기가 조금 힘들다. 아까 저희 코코볼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부러웠던 게 합축 신경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속기 하기 굉장히 쉽죠, 코코볼은. 근데 우리 레드클라렛 덜로리스타는 이게 합축 신장이 그렇게 샤인 모스켓이나 이렇게 코코볼처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알속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제 모양 만들려면은 저희가 보니까 한 3번 정도 손을 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속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샤인을 주면서 알속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푹 훑어버렸더니 샤인만큼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샤인은 굉장히 알이 큰 품종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훅 빼놨더니 약간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알 크는 거 보면서 1차, 알속기, 2차, 3차까지 하니까 이제 모양이 예쁘게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샤인 알콘도 굵기가 나와요. 작은 품종은 아닙니다. 우리 골드 스위트는 이게 가리는요, 가림의 크기는 유전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골드 스위트는 원래 좀 작은 품종이에요. 근데 이 레드클라렛하고 블로리스타는
유전적으로 크게 좀 태어나는 대가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 이제 모예가 지금 제가 이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샤인처럼 만개하고 이틀 뒤에 처리하셔야 되냐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 품종은 베니바라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씨가 조금 남아요. 무예가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완전하게 처리해도 잔시 있잖아요. 조금 남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단계별로, 대화 단계별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해봤는데 아직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요번 연말 되면 결과가 완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샤인처럼 담그시면 씨가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샤인 스페이스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꽃이 이렇게 피가 들어가잖아요. 피가 들어가면 요 제일 끝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피는 꽃이 어느 정도 알 형성될 때, 그때 하시면 그렇죠. 앞에 SM 처리하시고 그때 하십니다. 그때 하면 얘는 늦어요. 이미 수정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미 위에는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종은 이렇게 제일 끝에 피는 이 부분에 수술이 보일 때, 한두 개 안 폈을 때, 그때 처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알 생기지 않아요, 청알 생기지 않아요 하는데 크게 그것 때문에 청알이나 뭐 잔알 뽑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씻는 게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샤인보다는 빨리 덜 핀 게 한두 개 있는 마지막 꽃이 탁 멀어지는 것은 그때 처리하시는 게 적정 처리 기간이고요. 우리가 꽃이 제일 어느 가장 늦게 핍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제일 끝에 꽃이 제일 늦게 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죠. 끝에, 제일 끝에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보통 1차 처리할 때는 좀 내려와주면 끝에가 제일 늦게 피는데 이게 쭉 파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위에 게 빨리 펴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리어 밑에 게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어느 쪽이 빨리 받는다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셨나요? 네. 지금 점심도 하셨고, 옆에 자꾸 옆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잠도 오고 그러시죠. 네. 근데 씨가 없으기가 이제 조금은 힘드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SM 처리는 하셔야 됩니다. 네. SM 처리하고 1차하고 2차 하셔야 되는 품종이고요. 네. 1차 처리는 우리가 처음에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자연 비슷하게 했어요. 자연 비슷하게 이제 해보니까 덕거리 엮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우리가 좋을 때는 덕거리를 해도 떫은 맛이 없어요. 나무가스 떫은 맛은 탄닌 성분이라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요.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덕거리를 사용하는 품에도 사용하는 이 떫은 맛이 없었는데 요새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도 안 좋고 올해보다 아마 내년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니까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떫은 맛에 많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떫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신 거는 몰라도 떫은 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품종은 덕거리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일단 덕거리를 1차에 꿀밴드 치고 2차에 덕거리를 해도요,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적색 품종은 덕거리하고는 좀 이별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드 클라렛하고 플로리스타 품종은 특히 레드 클라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는 지베렐린 12.5에 하고 풀베트는 2.5를 하고요. 2차 처리는 지베렐린 단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삭하면서 맛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진 일단 그런 맛은 조금 덜한 게 나왔습니다. 아까는 너무 말씀드리고요. 그럼 보통 알수록 지금 이것도 저희가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해서 이것도 결과가 연말쯤 나올 건데요. 한 45일 정도. 우리가 샤인은 몇 립 정도 하십니까? 700g 하시려면. 샤인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묵직합니다. 하나 자체가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 얘는 크기보다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요. 안에 즙이 많거든요. 클라리티 이게 드셔보시면 껍질이 얇으면서도 아삭한데 즙이 많아요. 가위보다 즙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게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너무 되게 알을 샤인머스켓하고 비슷하게 먹어버리니까요. 무게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0에서 50년 정도까지 추천하고 무게는 한 10에서 13g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이 되면요, 이제 15g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유목기나 재배했을 때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요. 알아서도 무게는 샤인보다 적게 나가고 보시면 돼요. 조금 많이 붙이시는데 그래서 저는 수학은 언제 하면요 한 18분 정도 해서 혼자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소량이 많아지면 당도와 색깔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색 품종은 너무 이제 많이 다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령을 얼마나 하면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인만큼 달면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샤인 몇 개 다시는데요? 결과지에는 3-4개 다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종 품종들 특히 결가지 한 결가지에 한 송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너무 적네요. 이런 품종들은 색깔도 내야 되고 당도도 올려야 되니까 많이 다시면 안 돼요. 색을 못 내니까 당도를 못 올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착가량을 조금 결과지 하나에 한 송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적색 품종이 어째 보면 또 수량에 대해서 샤인보다 떨어지시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가격을 샤인보다는 높게 받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럼 봉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투명 봉지를 조금 권해드렸어요. 권해드렸더니 이게 이제 워낙 더웠잖아. 그네들이 해 너무 덥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바깥보다 이 안에 온도가 완전 2도는 높아요. 그렇게 되니까 온 장애가 가더라고요. 가실이 나중에 되면 좀 쭈글해지고 이래서 그리고 이쪽을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으로 작은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크게 병 예방에도 좀 불리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일단은 너무 세더라고요. 300 넘죠. 300은 400원 한다니까. 그래서 너무 세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이거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일단 아쉬운 게 레드클라넷은 당도가 올라가면서 착색이 들어오는 품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안 씌우는 게 최고 좋겠죠. 안 씌우는 좋은데 안 씌우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신데요. 병 문제도 있고 제가 너무 느리게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때 햇빛이 또 봉지를 씌우니까 착색이 햇빛이 아무래도 봉지는 차단시키죠. 그러니까 착색이 잘 안 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포도에서도 도와주시고 한의차 회장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얇은 흰색 봉지 있지 않습니까? 네, 30g, 무게가 30g 정도 되는 얇은 이렇게 봉지가 저희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봉지를 씌우시고 아주 누가율이 일반 우리 교봉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씌우시고요. 씌우시되 리클라렛은 웬만하면 조금 변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차색이 됐을 때 씌우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색깔이 와서 그렇게 늦게 씌우면 늦게 씌울수록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지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착색을 해야 되는 노력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색이 왔을 때요, 색이 이렇게 왔을 때, 요 입주, 요 가실 주변으로요, 입을 좀 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2장 내지 4장 정도 따서, 햇빛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사분들도 하는 것은 나쁘진 않는데요. 이거는 수업 1개월 전에 미리 까시면 안 돼요. 미리 까시면은, 공기 투과가 안 돼서 혈이 굉장히 안 되고 잘못하다가 가슴이 이렇게 돼가지고 잎이 누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반사필름은 반드시 한 달 전에 가셔가지고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야 돼요. 그럼 근데 이제 조금 이거 공과적으로 약간의 그리고 탄저가 약합니다. 탄저가 약하기 때문에 탄저 반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탄저병 전문가를 데리고 농가에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컨설팅을 해달라. 병 전문가를 불렀죠. 하시니까 레드클라렛 가서 이렇게 보시더니 레드클라렛이 우리 어쩌면 그러면 땅바닥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 튕겨가지고 그것들이 튀어서 위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빗물에 튀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목 있지 않습니까? 대목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제거 안 해놓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크지요. 그 땅바닥에 있던 균이 대목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없애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4개가 되고요.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또 탄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여있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레드클라렛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토양하고 가깝죠. 그럼 너무 길게 뻗어져 있는 거는요. 약간 결과적으로 좀 위로 올려줘야 돼요. 올려가지고 조금 땅하고 거리를 조금 두시는 것도 탄저병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빗물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특히 더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농가는 보니까 탄저병 약제를 안 치고 염소 성분을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명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방생용으로 칠 수 있도록 만드는 약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병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우리가 농약은 치면 지속력이 한 2주 정도 가는데 그건 하루랑 하더라고요. 고가의 액체를 사가지고 쳐봐야 하루밖에 안 가니까 농약을 적절하게 예방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리 스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스타라고요. 아버지가 프린세스입니다. 프린세스를 제가 왜 고르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드는 씨 없는 이배체예요. 원래 씨가 없는 이배체인데 미국에서 만든 유럽종, 순수 유럽종이죠.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재배하면요 대부분 끓여주거나 동해받아주거나 열간 나가 재배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수세가 없는 너무 강해서 관리가 완전 부족한 그 관리가 안 돼서 밀림을 이루는 그런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프린세스를 재배를 해보니까요, 열가가 없어요. 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순수 유럽종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열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맛도 좋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흑바라드를 해서 일본 품종이 좀 잘하시는 일본 품종을 가지고 노래를 해서 나왔습니다. 얘는 진짜 대가고요. 얘는 천착색 품종입니다. 아까 레드클라렛은 당도가 올라가면서 색이 들어오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글로리스타는 색이 먼저 들어오고 당도가 올라가요. 동시다발적으로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품종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다 일을 동시에 못해요. 그래서 색이 먼저 오면서 당도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숙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샤인머스켓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내 지역의 샤인머스켓을 수확하는 시기가 수확시기입니다. 그래서 노지에 갔을 때 보통 8월달 정도 되면 거진 착색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따가 먹으면서 뜰고 이상하고 맛도 없어요. 색은 다 왔지만 절대 수확하지 않아요. 당도 올라가기를 기다려요. 얘는 당도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색보다는 당도를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식감은 굉장히 더 아삭합니다. 저희 마트 품종들이 가장 아삭한 게 아마 이게 글로리스타일 것 같고요. 먹어보면 청량한 식감이나 시원한 맛. 한번 드셔보면 저 사람은 무슨 왜 이 표현을 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량한 식감입니다. 수세는 저는 약하다고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글로리스타는 저희 포장에서는 별로 수세는 안 쓰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농가에 나가니까 엄청나게 세지더라고요. 정말 셉니다. 많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리스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샤인머스켓이나 레드클라렛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요. 이게 꽃자루라는 게 되게 짧아요. 이게 짧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좀 커지면요, 성품 때문에 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1년가 있죠. 그래서 1차 처리하실 때 조금 힘듭니다. 얘를 보면 꽃도 조금 대가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샤인은 대가라도 꽃이 참 되게 작아요. 정말 작아요. 다른 품종보다 작습니다. 근데 가가 나중에 그렇게 커지는 거 보면 대단해요. 꽃을 작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가 교배해보면 알아요. 샤인이 이제 우리는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위에 캡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샤인머스켓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자그닥 떨어져 버리고. 근데 저기는 굉장히 작았던 그렇지 이제 좀 갈수록 그렇게 커지죠. 근데 이 품종은 처음부터 좀 커요. 꽃이 큽니다.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목이 짧은 그런 특성을 있고요. 어떤 때는 세 번째 일에서도 나오지만 네 번째 일에서도 꽃이 날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복성이 길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상단부위 끝부분 4cm 나가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젯밤에 고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6cm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백단 강사님한테 제가 이제 날렸는데요. 이게 이제 코버물이 부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레드클라렛은 어느 정도 지나면 한쪽에 이렇게 쭉 길어져요. 처음 그 샤인머스켓처럼 빨리 길어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한쪽이 쭉 길어가는데 글로리스타를 재배하시는 분들 저희가 요새 농가를 방문해서 저희 경영팀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농가분들이 화초 침장이 안 돼요. 아이스크림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1차 처리할 때 추워요. 추웠죠, 원래.
저 1차 처리하러 가보니까 노지는 춥더라고요. 슬슬. 그럼 추우니까 더 올라오고요. 이게 더 안 늘어져요. 예.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민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록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이게 조금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해답을 조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면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4cm 하니까 그게 너무 안 늘어나니까 이제 송이가 너무 작게 되더라고요. 막 붙게 되고, 알은 큰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알이 제대로 못 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보통 이제 어느 농가가 지금 한 6cm 정도 남가봤어요. 네, 6cm. 네, 그래서 6cm 남가서 조금 그러면 하축 조금 가방줄이 조금 길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6cm 정도를 남가놓으니까 얘는 이제 알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대각이 때문에 쏟다 보니까 알석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4cm보다는 6cm를 했을 때는 알석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지금도 저희 한 40일 정도 45일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유목 때는 45일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알이 부러지면 조금 줄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처리를 다 하고 나면, 1차 처리, 2차 처리를 다 하고 나면,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시면, 가리에 까만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품종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까만 딱지가 많지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색깔이 변색이 되고, sắc 색이 진행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까만다시만 죽을 게 아니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떨어져가 이렇게 나가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글로리에서 파는 일소가 좀 있어요. 초기 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드플라이는 최대한 착색을 시키기 위해서 봉지를 몇 개 씌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웃자든 좀 빨리 씌워야 됩니다. 일소 때문에. 우리가 봉지를 씌우고 나면 그 안이 고온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2년간 여기 온도계 이거가 시험을 했었는데, 들어가면 이게 봉지를 씌우면 부드럽다 때문에 온도는 아까보다 떨어집니다. 아까 비닐, 투명 봉지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덥다고 해서 밑을 찢거나 늦게 씌우시면 안 돼요. 특히 이 품종은 빨리 씌우셔야 돼요. 그 봉지는 하얀색 그냥 거봉 봉지도 하셔도 되고요. 얘가 이제 일소가 잘 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끝 부분 있잖아요. 해가 뜨는 부분, 수영 햇빛이 비치는 부분에 그게는 일소가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녹색 봉지를 씌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차원망 그쪽은 치주시든지 그러면은 일소를 방지할 수 있고요. 이 품종은 빨리 알석기를 하시고요. 알석기를 하시고 빠르게 봉지를 씌우세요. 다른 품종은 조금 느리게 알석기를 하시는 사람, 야는 빨리 알석기 하시고 요새 같은 겨울에는 빨리 봉지를 씌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결가지 밀도 있잖아요. 결가지를 조금 더 내요. 그렇다고 그게 그 달지는 마시고요. 결가지를 좀 옆에 내가지고 그늘을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이 품종이 우리 레드클라리는 잎 크기가 한 샤인머스켓 정도 돼요. 근데 이 품종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 손보다 작은 제 손 정도 결각이 심하고 이게 심하고요. 그리고 잎이 자꾸 두꺼워요. 그래서 색깔 내리는 좀 그렇죠. 햇빛이 쩍쩍쩍 들어오는데 근데 일소는 되게 좀 일소한테는 안 좋겠죠. 일소 발생이 많겠죠. 그래서 결순을 좀 키워줘요. 밀도를 결과지를 좀 여러 개 내고 겨순 같은 걸 그 가실 부분에는 씌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평양
탄저는 반대. 탄저에 약한 애들은 녹용에 강해. 녹용에 강한 애는 탄저에 조금 약해. 근데 이 품종은 탄저에는 어느 정도 강한데 녹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비일만 많거나 이러면 녹용이 확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녹용 관세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몰출되는 점이 되게 오래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너무 강한 수세가 강해지면 수액이 가피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세를 강하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클라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색해 품종은 절대 강하게 갖고 가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농도를 진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품종은 약 메두리가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이제 알을 퍼줘야 되는데 얘가 그 글로리스타는 이 알을 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팔리는 안 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인장감은 굉장히 세죠. 막 셉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팍 붙어가 이래 있어요. 근데 쥐는 커져야 되는데 막 저것들끼리 알이 막 제대로 알속기 안 돼 있으면 저것들끼리 치여가지고 꼭지 열나가 장납니다. 그래서 밀착력이라고 하죠. 포도 알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흑색 반점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서요. 2차 처리를 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 아까 그 네드클라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차 처리는 조금 연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수세가 강한 품종들은요, 1차 처리하실 때 좀 지배를 약하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하수가 이렇게 끼거나 이런 것들 훨씬 줄을 내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좀 유들유들해 알속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1차 처리할 때 특히 춥거나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다 할 때는 지배를 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내생지가 열리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농도를 고쳐버리면 뻣뻣해져요. 그래서 1차 처리할 때 오래같이 저온이거나 이럴 때는 6.25로 해도 비대 다 잘 됩니다. 6.25 정도로 하고요. 풀매트를 하는데 덕거리는 제가 스노피는 했는데 얘도 풀매트를 굉장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는 절대 덕거리나 풀매트를 안 여시는 게 아까 그 노출된 관점을 수세 관리하고 더불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SM 처리하고 1차, 2차 처리하는 거는 샤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 입이 굉장히 작아요. 그 노실 재배에는 하순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버려요. 색은 굉장히 잘 오는다고 해요. 근데 일찍 수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일찍 수확하고 그거만 이제 글로리스타는 좀 잘 지켜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출하는데도 저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장성도 샤인과 스캔 못지않게 저장이 잘 되고요. 알이 간편하고 아까 할일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성성으로 저장성을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로리스타의 일손 문제하고 가축 실장 문제 이런 것들만 잘 해결을 한다면 수출 유망 품종으로는 꼭 좋은 품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까 레드클라렌스는 이게 제일 네. 미국에서 샤인도 약간 구부러져서 펴지잖아요. 네. 클라렌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펴지나요? 예. 펴지는데요. 원래 같은 이게 1차 처리할 때 조금 추워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조금 덜 펴지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시고 1차 처리할 때 많이 그렇다. 내가 수세가 또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1차 처리에 지금 내린 농도를 많이 낮춰주시는 게 그런 현상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하죠, 그런 현상이 있나요? 네? 비슷하죠. 그렇게 오버라이즈 현상이 있나요? 글로리스타도 있죠. 저는 포도 전반에 조금 있습니다. 보고 지금 우리 샤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혹시 뭐 저도 사무실에 잘 있지는 않지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